국방 FM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치열한 경쟁 시대에 자신을 디자인할 수 있는 책 속의 지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의 디자이너. Now HRD의 이주연 소장님이 늘 함께하십니다. 이주연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우리는 치열한 생존 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하는 일이 우선인 사회에 살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때 오히려 잘 노는 것이 최고의 자기 개발이라고 말하는 책이 있습니다. 네. 열심히 달리기만 하느라 삶의 방향을 잃은 사람들이 내일보다 오늘의 삶에 주목하며 이성과 감성이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라고 말하는 책, 정신과 전문의 윤대현님의 마음 성공입니다. 네. 마음 성공,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던가요? 네, 라디오를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에게요. 아침에 처음 눈을 떴을 때 스스로가 근사하게 느껴지세요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어떤 대답을 하실지 궁금한데요. 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감성 노동을 하며 살고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감성 노동은요. 흔히 서비스업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이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감성 노동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네. 다시 질문을 드렸던 것으로 돌아가면 난 근사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은요. 스트레스 관리 측면에서 최고의 정서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근사함은요. 이성의 영역에 속한 콘텐츠가 아닌 내 감성 시스템이 제공하는 고품질의 에너지 콘텐츠라고 합니다. 누가 나를 뭐라고 하든 혹은 경쟁 속의 좌절이 닥쳐도 내가 내 마음의 근사함만 유지할 수 있다면 스트레스로 감성 시스템이 녹다운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저자는요. 스스로를 근사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소진증후군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네. 이것은 말 그대로 감성 에너지라는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돼 버릴 때 나타나는 뇌의 심각한 피로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소진 다 썼다 그런 말 같은데 그렇다면은 정신과 전문의인 저자가 말하는 소진 증후군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네, 소진 증후군의 핵심 증상은요. 삶의 의미가 잘 느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 과거에는 완수하면 쾌감이 느껴지고 삶의 의미를 충족해 주었던 일들이요. 점점 무의미하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옆에서 보면 매너리즘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다 때려치우고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면 네. 일종의 경고 신호가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멀쩡한 직장을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가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자는 실제 내려간다고 한들 에너지가 보충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네. 스트레스로부터 멀리 떠나고 싶은 마음은 솔루션이 아닌 증상이라고 합니다. 저자에 의하면요. 우리의 뇌, 특히 이성이 아닌 감성의 뇌가 지치게 되면 힘을 내자, 의지를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 위기를 돌파하자라고 마음 먹지만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감성의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감성의 문제를 이성적으로 해결하려 하면 정글의 늪이라도 빠진 것처럼 헤어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감성이 이성의 요구에 지쳐 더 이상 못 나오겠다고 파업을 하는 것이 소진 증후군인데요. 이것을 계속 이성적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면 악순환에 빠진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듣고도 많은 분들이 나도 저런 분위기를 느낄 때가 많은데 내 얘기 같은데 라고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소진 증후군에 빠지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평소에 의지가 약한 사람이 잘 걸리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자에게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요, 스트레스에 약한, 또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아닌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하는 일을 더 충실히 하는 모범생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서비스업에만 감성 노동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감성의 요구를 누르고
이성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것이 감성 노동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충전 없는 감성 노동은요, 감성 에너지를 다 태워버린다고 합니다. 배터리가 나갔으니 아무리 최신 기종 스마트폰이라고 한들 작동할 리가 없는 것과 그렇죠. 같은데요. 우리가 운동을 한 후에는요, 근육통을 느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근육통은요, 세포의 피로가 기인하는데요. 우리의 뇌에도 뉴런이라는 뇌세포가 있는데 이 뉴런도 근육세포 이상으로 피로를 느낀다고 합니다. 네. 특히나 생존과 목표 달성을 향해 달려가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엉겨 사는 우리 현대인에게 소진증후군, 즉 스트레스로 인한 뇌피로 증상은요,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합니다. 네. 더 문제인 것은요, 근육이 우리 이성의 통제를 받는 반면 뇌, 특히 감성의 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육세포는요, 말을 알아듣는다고 해요. 언어를 통한 이성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다리 근육의 통증이 느껴지면 쉬어라, 명령을 하면 되고 우리 근육은 명령대로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휴식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뇌예요. 뇌야 쉬어라 명령을 해본 듯 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더 복잡해지고 스트레스 가득한 일들이 마구 떠오릅니다. 스트레스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주변에서 하는 말 중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무엇냐고 물어보면요, 마음 편히 먹으세요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딴에는 위로라고 한다지만 스트레스로 고생하는 지인에게 마음 편히 먹으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 뇌의 메커니즘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아, 그런가요? 우리 생각하고는 좀 다른 것이 스트레스에 약한 사람이 의지가 약한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다? 그러면 소진증후군이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까? 네, 저자가 말하는 소진증후군 증상의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네. 먼저 수면의 질이 나빠진다고 합니다. 잠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잠이 들어도 깊이 자지 못하고 자꾸 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잠은 인간 휴식, 뇌 휴식의 근간인데 이 수면 구조가 엉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 뇌 피로가 오면요, 뇌세포가 죽지 않아도 기능이 떨어져서요, 건방증이 오게 된다고 합니다. 기억력이 가장 중요한 집중력 센터도 감성의 뇌에 존재하기 때문에요, 여기에 피로가 쌓이면 건방증이 온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는요, 성격이 변한 것처럼 짜증이 난다고 합니다. 표현을 하든 안 하든 직장에서, 가정에서 화가 울컥울컥 치민다고 합니다. 네. 스스로도, 주변에서도 성격이 나빠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성격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감성의 뇌에 피로가 쌓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번째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주말을 어떻게 보내는지 물어보면요, 시체처럼 가만히 누워 있었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멍하니 누워서 텔레비전만 보고 사람들과의 만남에 지쳐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는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두 회피 행동일 수 있는데요. 대인관계, 과중한 업무, 속상한 사건이나 감정 등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심리적 방어 전술이라고 합니다. 네. 단기적인 회피 행동은 우울한 기분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길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소진증후군은요, 심리적인 문제에만 끝나지 않고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부비만입니다. 현대인들 중에 배는 부르나 마음이 허전하면 그만큼 폭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실의 불만족은 슬픔을 만들고 슬픔은 심리적 허기라는 신호를 일으켜 폭식을 하게 된다고 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다만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소진증후군 증상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소진증후군 증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저자는요, 살아있다면 누구나 마음 성공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저자가 제안하는 감성의 뇌를 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감성의 목표를 낮추고 성공보다는 마음을 따르는 삶을 살라입니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목표를 낮추자는 것이요, 1등 할 것을 2등에 만족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가 곧 나의 자신의 가치라는 속물적 가치관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신의 성취와 상관없이 목표를 낮게 잡고 사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 연습을 통해 겸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겸손한 사람이 성취를 덜할까요? 저자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목표가 높지 않기에 작은 성취에도 만족하고 주변의 비판에도 자존감이 안정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오히려 길게 보면 꾸준히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둘째는요, 뇌 휴식의 최고는 바캉스라고 합니다. 지칠 대로 지친 감정 에너지를 더 쪼아서 얻어낼 것이 없다고 저자는 말하면서 감정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이요, 마음의 불안을 술, 담배, 쇼핑과 같은 빠른 자극으로만 풀다 보면 일시적인 효과는 있으나 불안 시스템을 더 강화하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요, 스트레스가 심할 때 기차나 버스를 이용한 국내 여행을 권한다고 합니다. 네. 장시간 운전이나 긴 여행에 따른 피로가 없어서 좋다고 하고요. 창문에 스쳐가는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명상을 할 때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위로가 되는 아주 친밀한 동반자가 아닐 바에는요, 차라리 혼자 가는 여행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네. 휴대전화기도 끄고 노트북도 가져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자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보가 없는 무자극의 시간이고 이것은 내 기능 항진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현대인의 삶이 조금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대사회에서 진정으로 잘 사는 방법이 혹시 조금은 느리게 그리고 천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느림의 미학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잘 들었고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번 휴일에는요, 조용하게 사색하며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사색하며 걷는 것은 마음의 여유뿐만 아니라 몸의 건강에도 절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소소한 여유가 오히려 감성을 충전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여러 계획들 세우고 계시겠지만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 시간 이후 주말이라도 한번 이런 마음으로 주말을 보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인생의 디자이너 지금까지 Now HRD의 이주연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